자, 오랜만에 국정농단 재판 관련 얘기로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장시호 씨 얘기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장시호 씨가 재판부 앞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의미 있는 증언을 지금 장시호 씨가 네네. 최순실 재판에 나와서 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네. 그 내용은 뭐냐면 최순실이 이제 장시호하고 네. 둘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하. 약간의 대화했던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 자체는 삼성동에 돈이 있으니까 뭐 문맥은 사실은 A4 용지에 기재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네. 장시호의 진술에 따르면 돈이 있으니까 좀 우리 유연이라든지 유주가 손자입니다. 아하. 키워달라. 니는 아. 풀어주겠다. 네. 그런 뉘앙스의 어떤 메모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네. 법정에서 증언했고요. 아하.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조서에 남겨져 있는 건데 네. 이거는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는 있는데 네.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나서 진술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최순실 씨 순실이가. 측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조카 장시호 씨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있는 돈으로 자신의 딸 정유라와 손주를 키워달라 부탁했다는 건데 증언을 볼게요. 이 장시호 씨는 이 증언을 특검 조사에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16년 검찰 특별서부부 검사실에서 최순실 씨를 만났을 때 담당 검사를 마주보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대요. 그럴 때 장시호 씨가 느닷없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답니다. 살려달라.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당시 이모가 네가 무슨 죄가 있니? 네가 심부름한 건데 라며 검사한테 오히려 여기서 유진이는 장시호 씨의 이제 개명한 이름입니다. 유진이는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진술하겠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최순실 씨가 계속 장시호 씨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려고 시도했답니다. 그런데 장시호 씨가 잘 못 알아듣자 최순실 씨가 급하게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글자를 쓰기 시작하더니 발로 장시를 툭툭 차면서 A4 용지 얼른 봐. A4 용지 얼른 봐봐.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데 자, 박지훈 변호사님, 그 A4 용지에 대체 뭐라고 써 있던 겁니까? 아주 조사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예를 네네. 들어 검사, 수사관도 있는 거거든요. 잠시 어떤 휴식 시간을 해가지고 네네. A4 용지에 약간 적게 적어놓은 겁니다. 네네. 내용이 삼성동 유연이 유치원입니다. 아하, 무슨 이게 암호 같기도 해요. 암호인데 네. 장시호나 최순실 두 사람은 알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아하. 삼성동이라면 아마 삼성동 자택을 말하는 것 같고요. 아하. 유연이는 정유라의 이름 옛날 이름이죠. 네. 유연이고 유치원까지 써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세 가지가 뭐냐면 네. 삼성동에 가면 어떤 뭐가 있고 그걸 네. 갖고 돈을 좀 써라. 또 아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삼성동 2층 방에 유주 유치원이라는 그 글을 또 썼습니다. 아하. 네, 그 내용은 뭐냐면 삼성동 2층 방에 가면 유주 손자입니다. 네. 손자의 유치원 관련된 비용을 써라라는 취지다. 아하. 그렇게 지금 장시호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장시호 씨가요. 그런데 조금 당신은 둔감했나 봐요. 재차 이 표현을 못 알아들으니까 최순실 씨가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사 검사에게 물이 마시고 싶어요 하면서 검사를 정수기로 따돌린 다음에 이번에는 장시호 씨 귀에다 직접 대고 잘 들어. 2층 방에 돈 있어. 유연히 유주 그 돈 갖고 키워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황 소장님 일단 장시호 씨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일단 의문입니다만 일단 이런 얘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시점이 11월 중순 장시호가 제일 늦게 체포됐잖아요. 특수본에서요. 그때 이제 장시호가 체포되고 난 직후에 이제 검찰에서 최순실과 대질 조사를 할 때 아마 최순실이 초창기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장시호가 그 이후에 네. 이제 최순실과는 등을 돌리면서 네. 이제 이 최순실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적 진술을 특검에 가서 할 때 네. 그때 이제 특검에다가 한 이야기로 비춰집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없는 이야기들을 지어내어서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아하. 당시 최순실이 사실은 보통 피의자들이 검찰에 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데 네. 그때만 해도 초창기였고 검찰 네. 특수본이었고 하니까 최순실이 좀 나름대로 이런 어떤 이 자신감이 조금 있을 때였다. 네. 그랬다 보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박 대통령 사저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아마 최순실이 그 들어오기 전에 네. 미국에서 한 30 몇 시간인가 밖에 네.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챙겼다고 뭐 수억을 네. 현금으로 확보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뭐 은행에 있는 개인 어떤 보관함까지도 압수수색이 되고 하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돈을 갖다 놓는 것이 아. 그때만 해도 현 대통령 사저였으니까 압수수색이 안 될 수 있는 아하.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뭐 안에 있는 아하. 뭐 서랍이나 이 안에 돈을 넣어놓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찾아라는 말을 누구를 시킬까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최순실은 이 장시호가 일찍 나갈 거라고 보고 아, 여기가 지금 삼성동 자택의 2층 모습이네요. 네, 좀 네. 전에 나왔던 데가. 네. 예, 그래서 이제 장시호한테 그 돈을 챙겨서 아하. 뒷바라지 용도로 쓰라 조카하고 손자하고 네. 그렇게 지시했던 걸로 봅니다. 네, 근데요. 장시호 씨 말에 따르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대학교 때 딱 한 번, 장시호 씨가 대학교 때 딱 한 번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갔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네. 어떻게 장시호 씨가 지금 최순실 씨 말에 따르면 어떻게 그 삼성동 자택에 가서 돈을 가져갈 수 있게 있을까요? 그 구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장시호는 대학교 때 딱 한 번 가보고 네. 삼성동 사저를 출입한 적이 없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그 이모 얘기를 해라. 내 얘기를 하면은 아하.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어줄 것이다. 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그 2층에 올라가서 돈을 살펴보고 이제 그 챙겨라 한 얘기 같은데. 삼성동 자택의 경우에는 그러면 장시호 씨는 그냥 보안 손님격으로 그냥 드나들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요. 그 최순실보다는 이제 뭐 좀 그 격이 좀 낮았지만 그 최순실 얘기를 대면 아하. 충분히 문을 열어줘서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특검이 밝히기 위해서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의 정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고 삼성동 사저는 뭐 한 4년 동안 비워놓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아까 우리 황 수장 말씀하신 대로 그 방에는 거의 그 뭐 어떤 뭐 금고의 그 개인의 본인의 사금고 형태로 방을 이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아하. 돈을 쌓아놓고 네. 조카한테 가서 챙겨서 네. 우리 딸하고 손자 좀 키워주라 하는 얘기 같은데 네. 아마 본인이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형이 굉장히 중하니까 네. 오래 이제 감옥살이를 할 것 같고 네. 장시호는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이제 뭐 집행유예로 나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나가서 딜을 부탁한다. 이런 네. 그 본능적인 행동을 참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네. 또 지시했다는 게 참 놀라운 사람이네요. 네. 지금 이 모든 거는요. 장시호 씨가 지난해 11월에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서 나왔던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 재판에 공개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씨 측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일단 증언들을 좀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최순실 씨가 검사에게 물을 마시고 싶다. 그리고 장시호에게도 물 좀 갖다 달라 해서 수사검사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앞서 저희가 CG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삼성동에 있는 경비가 널 모르니까 이모 심부름 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줄 거야. 그러면서 이랬답니다. 이제 조사를 마치고 검사방을 나올 땐 최순실 씨가 따라 나오면서 나도 심부름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니? 나도 이제 이사장 얘기를 다 해야겠어요. 여기서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한다는데 이게 장시호 씨의 증언인데 황 소장님. 예. 그러면 이제 이사장님 얘기를 다 해야겠어.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다 해야겠어. 다 밝히겠어. 지금 그런 의미 같은데 뭘 다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일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요. 네. 최순실이 그러니까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11월 16일쯤 됐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최순실이 들어갔는데 네. 최순실이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조사 강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아하. 최순실은 아마 들어갈 때는 들어가가 있으면 작은 죄 몇 개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수습이 되어 갈 거다라고 하고 최순실을
들어가도록 설득을 했을 겁니다. 네. 이 일과 관련해서 누군가는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근데 최순실이 들어가 보니까 자신한테 마치 재단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의 위치에서 네. 이 검찰이 캐묻고 압박을 하니까 네. 최순실로는 이런 식으로 그 박 대통령이 다 했다. 나는 네. 공범이다. 아하.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네. 어떤 협박조의 진술을 검찰에 수시로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아하. 나중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11월 말 접어들면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네. 국회에서 탄핵하려는 쪽으로 들어가고 다급해지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는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되어가지고 대외적으로 네. 이제 뭐 이 태극기 부대나 이런 세력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같이 대응하는 이런 네. 방식을 채택했다. 아하.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장시호 씨의 이런 어떤 정언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정언으로서 선택하는 여부는 판사가 네. 결정하는 거지. 여기 이야기처럼 그 부분을 어제 뭐 이렇게 정언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조서가 원래 조서에 이게 다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최순실 측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장시호를 증인으로 나온 거고요. 특검에서는 경제 공동체 뭐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 질문을 함으로써 이 내용을 법정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법정 증언으로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그거의 신빙성 여부는 법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맞고 안 맞고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2부 김세윤 재판장 주재로 열린 재판인데요. 네. 최순실이 이제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 얘기를 장시호가 하니까 최순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없던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또 했었고요. 장시호 같은 경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려고 하지 말아라 네. 해서 법정에서도 지금 고성이 오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장시호 씨가 특검에서 이런 진술을 할 때 장시호 씨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장시호 씨는 특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 증인도 구속 상태인데 삼성동 사저의 거액을 갖고 정유라와 그 아들을 키워달라고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박준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시 검사님이 저는 다 자백해서 2달 정도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랬다는데 박 변호사님 이게 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검사가 특검의 검사가 실제로 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변론을 하더라도 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범죄를 많이 자백을 하고 협조를 한다 그러면 구속 기간에 맞춰가지고 뭐 집행유예라든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11월 달에 하고 한 몇 달 지나서 상황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구속이 연장이 되고 네. 재판이 길어진 거거든요.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하. 다만 이제 또 검사 입장에서 네.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하는 풀리 박인인 같은 거거든요. 아. 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수사 어떤 윤리상으로 맞진 않아요. 네. 그런 부분 실제로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없죠. 제도잖아요. 해서는 안 되고 네네. 어떻게 보면 뭐 형량을 조절한다든지 뭐 압박을 한다든지 그 자체가 수사 기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진실 여부의 판단은 네. 법관이 이제 판사가 보고 그 정도면 맞는 말 이 말이 오갔을 거라 정도로 판단할 부분이지 네. 이게 뭐 장시호 말이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맞다고 말할 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만 정 교수님 네. 조카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이모 최순실 씨에게 훈계를 했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이렇게 일침을 놨답니다. 예. 뭐 혈육지간이지만 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형을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네.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는 아하.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아, 그렇게 그렇죠. 해서 자신은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예. 이모는 이모고 나는 나다. 네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물론 장시호라는 사람은 이모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그 혐의가 굉장히 가볍지만 본인의 그 어떤 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참 이 형벌 앞에서는 네. 뭐 혈육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한 가지 이게 좀 의심이 갑니다. 그럼 장시호가 이 그 수사 조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당시 삼성동 사저를 왜 특검이 압수수색을 안 했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 2층 방에 돈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면 돈이 네.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은 네. 바로 들어가서 그 돈을 찾아봤으면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돈인지 아하. 최순실 돈인지 네. 뭐 이런 게 나왔을 텐데 이상하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특검에 압수수색이 없었고 네.
당시에 특검 조사가 끝난 뒤에도 이 얘기가 없다가 네. 다시 이번 재판에서 옛날 지나간 얘기가 다시 불거지는데 네.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나타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서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 CG 좀 보여주실래요? 그 CG 보시면 사실상 무슨 말장난 주고받듯이 합니다. 보세요. 최순실 씨가 이삿짐 센터에 맡겼다. 그랬더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그만 가리라고 조카가 일침을 놓자 최순실 씨가 이 손바닥으로 뭘 가리냐라고 마치 말장난 하듯이 말을 주고받았는데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장시호가 그 이후에 네. 이제 최순실과는 등을 돌리면서 네. 이제 이 최순실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적 진술을 특검에 가서 할 때 네. 그때 이제 특검에다가 한 이야기로 비춰집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없는 이야기들을 지어내어서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아하. 당시 최순실이 사실은 보통 피의자들이 검찰에 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데 네. 그때만 해도 초창기였고 검찰 네. 특수본이었고 하니까 최순실이 좀 나름대로 이런 어떤 이 자신감이 조금 있을 때였다. 네. 그랬다 보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박 대통령 사저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아마 최순실이 들어오기 전에 네. 미국에서 한 30 몇 시간인가 밖에 네.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챙겼다고 뭐 수억을 네. 현금으로 확보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뭐 은행에 있는 개인 어떤 보관함까지도 압수수색이 되고 하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돈을 갖다 놓는 것이 아. 그때만 해도 현 대통령 사저였으니까 압수수색이 안 될 수 있는 아하.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뭐 안에 있는 아하. 뭐 서랍이나 이 안에 돈을 넣어놓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찾아라는 말을 누구를 시킬까 했을 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16년 검찰 특별서부부 검사실에서 최순실 씨를 만났을 때 담당 검사를 마주보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대요. 그럴 때 장시호 씨가 느닷없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답니다. 살려달라.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당시 이모가 네가 무슨 죄가 있니? 네가 심부름한 건데 라며 검사한테 오히려 여기서 유진이는 장시호 씨의 이제 개명한 이름입니다. 아, 유진이는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진술하겠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최순실 씨가 계속 장시호 씨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려고 시도했답니다. 그런데 장시호 씨가 잘 못 알아듣자 최순실 씨가 급하게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글자를 쓰기 시작하더니 발로 장시를 툭툭 차면서 A4 용지 얼른 봐. A4 용지 얼른 봐봐.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데 자, 박지훈 변호사님, 그 A4 용지에 대체 뭐라고 써 있던 겁니까? 아주 조사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옆에 네네. 검사 수사관도 있는 거거든요. 잠시 어떤 휴식 시간을 해가지고 네네. A4 용지 약간 적게 적어 놓은 겁니다. 네네. 내용이 삼성동 유연히 유치원입니다. 아하, 무슨 이게 암호 같기도 해요. 암호인데 네. 장시호나 최순실 두 사람은 알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아하. 삼성동이라면 아마 삼성동 자택을 말하는 것 같고요. 아하. 유연이는 그때만 해도 최순실은 이 장시호가 일찍 나갈 거라고 보고 아, 여기가 지금 삼성동 자택의 2층 모습이네요. 네, 좀 예. 전에 나왔던 데가. 네, 예, 그래서 이제 장시호한테 그 돈을 챙겨서 아하. 뒷바라지 용도로 쓰라 조카하고 손자하고 네. 그렇게 지시했던 걸로 봅니다. 네, 근데요. 장시호 씨 말에 따르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대학교 때 딱 한 번, 장시호 씨가 대학교 때 딱 한 번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갔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네. 어떻게 장시호 씨가 지금 최순실 씨 말에 따르면 어떻게 그 삼성동 자택에 가서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 구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장시호는 대학교 때 딱 한 번 가보고 네. 삼성동 사저를 출입한 적이 없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이모 얘기를 해라. 내 얘기를 하면은 아하.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어줄 것이다. 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그 2층에 올라가서 돈을 살펴보고 이제 그 챙기라 한 얘기 같은데. 삼성동 자택의 경우에는 그러면 장시호 씨는 그냥 보안 손님격으로 그냥 드나들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요. 그 최순실보다는 이제 뭐 좀 그 격이 좀 낮았지만 네네. 그 최순실 얘기를 대면 아하. 충분히 문을 열어줘서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네.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특검이 밝히기 위해서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의
정황을 자, 오랜만에 국정농단 재판 관련 얘기로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박준 변호사님. 네. 장시호 씨 얘기가 오랜만에 나오는데 장시호 씨가 재판부 앞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의미 있는 증언을 지금 장시호 씨가 네네. 최순실 재판에 나와서 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네. 그 내용은 뭐냐면 최순실이 이제 장시호하고 네. 둘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하. 약간의 대화했던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 자체는 삼성동에 돈이 있으니까 뭐 문맥은 사실은 A4 용지에 기재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네. 장시호의 진술에 따르면 돈이 있으니까 좀 우리 유연이라든지 유주가 손자입니다. 아하. 키워달라. 니는 아. 풀어주겠다. 네. 그런 뉘앙스의 어떤 메모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네. 법정에서 증언했고요. 아하.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조서에 남겨져 있는 건데 네. 이거는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는 있는데 네.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나서 진술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최순실 씨 순실이가. 측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조카 장시호 씨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있는 돈으로 자신의 딸 정유라와 손주를 키워달라 부탁했다는 건데 증언을 볼게요. 이 장시호 씨는 이 증언을 특검 조사에서 정유라의 이름 옛날 이름이죠. 네. 유연이고 유치원까지 써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세 가지가 뭐냐면 네. 삼성동에 가면 어떤 뭐가 있고 그걸 네. 갖고 돈을 좀 써라. 또 아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삼성동 2층 방에 유주 유치원이라는 그 글을 또 썼습니다. 아하. 네, 그 내용은 뭐냐면 삼성동 2층 방에 가면 유주 손자입니다. 네. 손자의 유치원 관련된 비용을 써라라는 취지다. 아하. 그렇게 지금 장시호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장시호 씨가요. 그런데 조금 당신은 둔감했나 봐요. 재차 이 표현을 못 알아들으니까 최순실 씨가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사 검사에게 물이 마시고 싶어요 하면서 검사를 정수기로 따돌린 다음에 이번에는 장시호 씨 귀에다 직접 대고 잘 들어. 2층 방에 돈 있어. 유연히 유주 그 돈 갖고 키워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황 소장님 일단 장시호 씨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일단 의문입니다만 일단 이런 얘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시점이 11월 중순 장시호가 제일 늦게 체포됐잖아요. 특수본에서요. 그때 이제 장시호가 체포되고 난 직후에 이제 검찰에서 최순실과 대질 조사를 할 때 아마 최순실이 초창기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